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매일 아침 견과 조용우. 그때 나의 시도 너의 시도 고치지 못했다. 내가 사온 유칼립투스. 7월의 햇살 아래 하얗게 굳어가는 유칼립투스. 화분을 마대에 담아 버리면서 나는 이 시를 더 깰 수 없구나. 나는 부서질 수가 없구나. 그리고 다른 시대가 왔다. 정해진 행정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공문이 붙고 나는 매일 아침 견과를 챙겨 먹으면서 새 시대가 왔다. 새로운 시는 새로운 시대에 써지겠지. 매일 아침 새로운 시가 한 번도 부서져 본 적 없는 새로운 시가 부셔져 본 적도 없으면서 부셔져 본 적도 없으면서 더 부서지겠지. 304회 낭독회에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의 마을 이어갑니다. 책에서 시 한 편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었던 날은 2021년 7월 26일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현장입니다. 그날도 지금도 우리 가족들은 싸우는 중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지치지 않길 유가족들이 힘을 내어 보길 바라봅니다. 뮤지컬 영웅 OST 중에 그날을 기약하며 듣고 다음 순서 이어보겠습니다. 이천만 동포의 깊은 한숨을 대신하듯 불어오는 이 바람, 잠자던 내 영혼, 지친 나에게 스쳐가며 말하네. 이제는 떠나가야 할 시간, 그것은 너의 길. 험난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 머나먼 타국 땅에서. 하지만 그것은 내게 주어진 운명. 잊을 수 없는 것, 빼앗긴 조국 쉬는 하늘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가 가는 길, 기약 없는
오늘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연합뉴스 5월 4일 기사 목화솜 피는 날 감독 세월호 무겁지만 다루고 싶던 이야기 나보배 기자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0년, 그동안 수없이 많은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지만 쉽지 않는 주제인 탓인지 극영화는 손에 꼽을 만큼 적다.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부부를 그린 목화솜 피는 날을 연출한 신경수 감독도 처음 영화 제작 제안을 받았을 때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한 번쯤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었던 만큼 제안을 받아들였다. 오는 22일 개봉을 앞두고 제25회 전주 국제영화제를 통해 먼저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육룡이 나르샤, 녹두꽃, 소방서 옆 경찰서 등 드라마를 연출한 신 감독은 어떻게 세월호 관련 영화를 찍게 됐냐는 질문에 10년 전 4월 16일을 떠올렸다. 그런 드라마 3days 13회 방송을 하는 날이었다. 택시를 타고 음악 감독 작업실에서 방송국이 위치한 목동으로 넘어가는데 뉴스가 나왔다며 결방이 결정됐던 오후 9시 전까지 내내 드라마 생각만 하다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대체 내가 어제 하루 뭘 한 걸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이후 고 김관웅 잠수사를 다룬 김탁환 작가의 소설 거짓말이다를 읽었고 그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이런 제 생각을 알고는 먼저 제작사에서 연출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딸 경훈을 잃은 병호는 점차 기억을 잃어갔다. 딸들에게 한없이 다정했던 아빠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밤마다 세월호 선체에 들어가 녹이 쓴 차가운 바닥에 누워 딸의 이름을 부르며 오는 것뿐이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화를 낸다. 세월호 유류품을 청소하던 날 유류품이 바닥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는 경찰을 향해 증거품 빼돌리는 거지 하며 주먹질까지 한다. 신 감독은 세월호를 소개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겹다라거나 슬픈 이야기는 보고 싶지 않다고들 얘기할 것 같다며 이런 평가를 피해 가기 위해선 인물의 심연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가족들의 일방적인 슬픔을 그려내기보단 갈등까지 모두 그려냈다고 말했다. 경은이 엄마 수연 역은 우미와 배우가 연기했다. 최덕문, 조희봉 배우 등 관객들에게 익숙한 인물들로 영화를 채웠다. 신 감독은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다. 배우들 대부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컸다며 촬영할 때도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감정을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우들이 모두 준비를 잘 해왔다. 스태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해서 촬영 현장이 정말 행복했다고 떠올렸다. 극본은 연극 말매의 눈물, 금성 여인숙 등의 구두리 작가가 썼다. 구 작가가 오랜 시간 세월호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며 보고 느꼈던 것들을 글로 풀어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공동 제작 주체로 참여했고 가족극단 노란리본으로 활동하는 유가족 어머니들이 마을 주민 등으로 영화에 참여했다. 지난해 늦여름 1차 편집본을 처음 본 가족들은 영화를 보면서 조용히 흐느꼈다고 한다. 신 감독은 지난 2일에 유가족 몇 분이 전주에 와서 영화를 함께 봤는데 지난해엔 무얼 봤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는데 다시 보니 영화가 보이더라. 너무 잘 봤다. 고생했다는 말을 했다며 이젠 가족분들이 영화를 받아들이실 준비가 조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의 매즘 자막은 극을 이끌어가던 배우들이 아닌 딸 경은과 남학생 1, 남학생 2 역할을 맡은 배우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간다. 신 감독은 영화를 끌고 가는 주인공은 병호이지만 병호나 수연, 경은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며 지난 10년을
영화가 담을 수 없겠지만 세월호라는 소재는 유가족과 활동가들, 진도 주민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모두가 이 사건의 관계자이기 때문에 모두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영화 제목인 목화솜은 꽃이 지고 나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꼬투리가 터지면서 그려내는 솜털이다. 열매이지만 너무 고와서 두 번째 꽃이라고 불린다. 신 감독은 굳이 세월호 참사가 아닐지라도 비극적인 사건들로 가족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며 그들이 다시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다. 신 감독은 개봉을 앞두고 배급부터 흥행, 시사회 등까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첫 영화다 보니 전주영화제 레드카펫을 설까 했는데 포토월에 서서 환하게 웃는 게 과연 이 영화와 맞을까 하는 조심스러움이 들어 행사에 참여하질 않았다며 자기 검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회적 참사를 다룬 영화이다 보니 여러 가지가 조심스럽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세월호 선체 내부를 촬영해 영화에 담았는데 인양을 위해서 여기저기 뚫어놓은 구멍을 메운 모습을 보면 유가족들의 마음이 누더기가 됐겠구나. 이게 가족분들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며 가능한 많은 분이 영화를 보셨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억하기 위해 영화를 제작했는데 좋은 감독님과 감사한 배우님들이 정말 함께한 작품입니다. 라디오가 나갈 때는 지금 개봉을 했겠네요. 여러분들 영화관에 많이 찾아와 주시고 관람 많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목화솜 피는 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홍보 팍팍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멀리 대구에서 저희와 함께 이 라디오를 해주시기 위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와주신 대구 4.16연대 한예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구 4.16연대, 그러니까 좀 길게 풀었으면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대구 4.16연대 이렇게 말하고요. 고기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유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로서도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2014년 4월 16일 그날 선생님은 세월호를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네. 근데 먼저 저도 이제 보통 세월호 활동을 하면서 행사 같은 거 하면 4월 16일 날 어떠셨어요? 이렇게 참 많이 물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말은 정말 부모님들한테는 정말 힘든 물음이라는 걸 거꾸로 좀 네. 느끼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직장 생활을 전교조 대구지부라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가 출근 시간이 엄청 좋아요. 밤에 늦게 야근이 많아가지고 네. 아침에 10시까지 출근하거든요. 누가 흉보일 것 같은데 대신 퇴근은 늦게 합니다. 퇴근 늦게 하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저희 일찍 아침부터 이제 집에서 뉴스 보고 출근 준비하고 밥하고 이랬던 시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 종일은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아침에 부엌에 주방에서 뭐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뉴스 보면서 또 출근해서도 계속 이제 그거 챙겨보고 이랬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나고 애들이 제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둘이었거든요. 걔들은 학교가 있으니까 뭐 특별한 걱정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좀 가족들하고 계속 쪽지 좀 주고받으면서 이랬다고 하더라, 구했다고 하더라, 들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군요. 네. 모든 시민들이 그날을 목격했던 분들은 2014년 4월 16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인이 무엇을 목격했는지 그날은 정말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대구 4.16연대는 처음 세월호 참사가 나고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하셨고 네, 지금 10년인데 10주기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대구 4.16연대는 처음부터 그냥 대구 4.16연대라는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비슷했을 것 같은데 세월호 참사 대구 시민 대책위원회 이런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는 저희가 이제 4월 그 돌아와야 하는 수요일 날 떠나서 아이들이 금요일 날 돌아왔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16일과 17일은 방금 좀 전에도 말씀 가까운 가족들과도 소통을 했었지만 지역에서 이제 저도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진보적인 어떤 시민사회 단체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 과정이었었거든요. 지금 서울에 와 있는 저기 뭐 4.16대 김선우 사무처장이 그 당시에도 이제 대구의 여러 단체들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연결도 하고 함께 활동도 도모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선우 처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소통을 주고받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저희가 4월 18일 날이 금요일이니까 이제 돌아와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대구 같으면 대구백화점이라고 동성로 이제 시내 중심가에 대구백화점 앞에 광장이 좀 넓어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다 아름아름 모였어요. 그래서 숫자가 아주 많진 않았지만 전부 다 손에 이제 오늘은 돌아오라고 이렇게 손 피켓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그 광장에 저희가 다 둘러 앉아서 한 명 한 명 나와서 촛불 켜놓고 앉아서 기다렸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좀 시작했던 힘들이 좀 모여서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5월 달에 저희가 세월호 참사 대구시민 대책위원회라는 걸 결성을 했고요. 그 결성할 때 지역에 한 70여 개 시민단체, 노동조합도 들어오고 뭐 마을의 작은 도서관 같은 데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참여연대나 들어보셨 환경운동연합 이렇게 좀 이름 있는 어떤 시민사회 단체들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 출범한 게 5월이었어요. 네, 그렇게 했다가 그게 이제 2019년 정도 와서 이름을 대구 4.16연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꾸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10주기에 무엇을 했는지도 한꺼번에 엄청 물어봐요. 지금 물어볼게요. 네네. 그럼 대구에서 세월호 활동을 하면서 예. 정말 제일 감동적이었던 일이 네. 무엇이었고 언제였고 네. 또 10년을 이어온 힘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감동적이라는 표현도 좀 좋은 일이면 감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속상한 일이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 아픈 일이 훨씬 더 많았던 지난 10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순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는 4월 18일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저는 잊을 수 없고 그 마음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람은 좀 바뀌고 단체는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는 단체도 있지만 그렇게 이어져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감동 오면서 질문을 이제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제일 감동적인 데는 언제였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여러 장면이 떠오르는데 저는 박근혜가 쫓겨났던 날 네, 그날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우리 대구 시민들도 얼마나 간절하게 염원하면서 이어져 왔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난 부모님들도 그러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세월호가 정확하게 이제 이 내용에 들어가면서 반영되지 못했던 안타까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그래도 어쨌든 지난 시기 돌아봤을 때 그나마 그동안 부모님들과 시민들이 함께 애썼던 것이 아마 일단락 이제 첫 그걸 좀 만들어내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기억이 일단 좀 제일 많이 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4년 이후 굉장히 집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네. 박근혜 퇴진 저 촛불 일어나기 전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뭐 이런 것들로 걷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또 대구에서 네. 올라와 주셨잖아요. 네네. 그 먼 거리에서 네. 정말 버스를 대절해서 네.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 막 이런 것들도 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냥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정교조에서 일하는 말단이기 때문에 어디 나서 가지고 뭐 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대부분 사무실에 있고 막 청소하고 이런 거를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잘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방송 출연도 그렇고 저기 앞에 뭐 다른 어떤 뭐 행사의 사회를 보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뭐 좀 하자 하시면 제가 거절을 못해요. 아니 너무 잘하시고 또 유능하시니까. 아니 막 일단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김선우 처장이 제가 집행위원장이 된 건 김선우 처장이 이제 서울로 4년 오시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서 제가 맡은 건 이제 4, 5년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구의 기반은 김선우 사무장이 다 닦아놓고 올라간 셈이죠. 이게 셈이어서
너무 당연하게 그때는 이제 세월호 참사 또 초반이었고 이랬으니까 그 처음에 특별법 만들겠다고 부모님들께서 네. 전국을 다니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왔던 그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네. 계속 이제 부모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연결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별법 그거 단식 그 농성 들어갈 네네. 때는 저희 대구에도 이제 정교조 선생님 김익배라는 선생님 계신데 네. 선생님이 제일 먼저 우리도 단식하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까 그 농성장 그 아까 그 대구백화점 앞에 네네. 저희 처음 모였던 거기에 천막 아. 치고 저희 계속 단식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아.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님들이 좀 하자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못하는 건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거 그냥 다 한 것 같아요. 안산 뭐 팽목도 부모님들 도보 행진도 하셨잖아요. 네네. 처음에 네. 진도 오셨을 때 네. 저희 그때도 버스를 맞춰서 갔는데 그때는 애들도 많았어요. 음. 부모 엄마들 막 손잡고 와가지고 진도 군청 앞에서 부모님들 처음 만나서 네. 그 같이 걸어갔던 일 뭐 그리고 안산은 사실은 한 번도 제가 이 동네를 모르고 대구에서만 살았는데 이제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이제 합동 분향소도 그 안산 여기 광장에서 집회 같은 거 하셨죠. 문화제 네네네. 같은 거 할 때도 저희가 봉고를 맞춰서 왔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냥 아주 초기부터 그러니까 김선호 처장이 또 이제 이런 연결을 통해서 뭐 하자고 앞에서 계속 챙겨줬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화답하는 저 같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서 네. 그 활동하시던 부모님들하고 다 연결이 되니까 아. 그분들한테도 다 연결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 다 결합해서 이제 쭉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간담회 같은 네. 거라든가 어. 안산 뭐 팽목하는 거 이런 것도 쭉 해온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대단해요. 많은 일들을 하셨.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단식은 강화문에서만 단식했는 줄 알았는데 또 대구 각 지역에서도 그 하시면서 그 단체들도 그쪽에서 또 따로 단식을 이렇게 하셨군요. 네. 아 지금 처음 또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 알게 되었네요. 그래 그날 누가 단식했는지 다 적어놨어요. 아, 근데 그 대구가 보수 지역인데 그 맞아요. 또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어려움을 어떻게 겪고 지금까지 10년까지 오셨는지 정말 대단하시고. 그게 일단 뭐 어쨌거나 부모님들의 힘이죠. 우리 대구 SM들을 다 막 큰 소리 치면서 어디 가가지고 막 박신호 선생님하고 막 부모님들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한다 하시대면 요즘은 그만두라고 해도 한다 하시고 그래도 이건 좀 과하시지만 도보할 때 그래도 제일 대구에서 힘을 네. 제일 많이 얻었어요. 많이들 모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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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네, 지역이라서 그렇군요. 네, 그런 건 있죠. 근데도 네. 또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그러면 지금 10년이에요. 뭐 주기 때마다 계속 추모 행사도 했겠지만 또 10주기는 또 특별하게 또 하셨을 것 같은데 10주기에는 또 무엇을 하셨나요? 네. 10주기는 그러니까 주기 행사를 계속 좀 해오다가 네.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좀 작게 한 적은 있었는데 네. 어쨌든 야외 행사를 저희가 계속은 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제 간담회라든가 뭐 팽목을 간다거나 이런 건 어쨌든 세월호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그나마 오실 수 있는 장이고 주기 때 어쨌든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알릴 수 있는 네. 그 지금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안 된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그때더라고요. 그나마 언론도 나오고 이러니까 저희는 이제 주기 행사는 어쨌든 우리 늘 오시던 분들 말고 좀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계기로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열심히 해온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10주기는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0주기는 또 그 부모님들도 뭐 진상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더 하노? 네. 그다음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다 된 거 아니가? 이런 시민들도 없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걸 좀 잘 알려드는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9주기, 8주기 이럴 때는 좀 저희 그 집행부들 힘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 150명, 한 200명, 최근에는 한 200명에서 한 그 정도 한 200명 내외의 시민대회를 좀 해오다가 이번에는 좀 어쨌든 최대한 크게 생각을 해서 지역에 이제 문화 활동하는 세월호 때도 참산하고 나서 해줬던 문화운동, 문화예술운동하는 활동가가 계세요. 네. 이분이 한상훈 씨라는 분인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같이 이런 단체 실무자들 말고 문화예술인들과의 교류가 폭넓은 분들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가 감독으로 모셨죠. 네. 막 사정을 해가 이것 좀
대구 시민들 잘해야 되니까 좀 와가 좀 도와독 하면서 막 이래갖고 이분이 와주셨는데 이분의 이렇게 영향이 되게 이제 이분과 이분들 중심으로 한 분들 영향이 큰데 이분들도 똑같더라고요. 최근에 2, 3년 세월호 행사에는 못 왔지만 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도 하겠다고 나서주시는 분들이 자기 주변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방,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춤추는 청년들, 뭐 그 다음에 노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동원이 되어서 와가지고 이제 곳곳에서 이 시민대회를 토요일날 13일 4월 13일 5시에 했는데 그 전부터 이제 그 중심가 몇 군데에서 이제 버스킹도 하고, 예, 버스킹도 해서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저희가 이제 생명안전 부스도 차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 2시부터 4시까지 하면 뭐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하면 여기에도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분들 오시고 이러고, 그리고 이분이 좀 제일 재밌었던 건 너무 힘들었는데 A자형 노란 텐트가 있어요. 그거 행사하면 빌리는 그 36천막 말고 네. 인디안 텐트처럼 이렇게 생긴 이렇게 예,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라디오라서 안 보이겠지만 네. 이게 노란색인 거예요. 이게 청송의 어떤 창고에 있는 거를 찾아온 거예요. 가서 실어 와가지고 대단하시네. 그 전날 노예들을 거느리고 다 치고 그리고 그걸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고래 세우고 그 다음에 노란 천을 또 서문시장 가가지고 떼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어가지고 거리 한 군데를 전부 다 이렇게 노란 천을 이으니까 저는 이제 시민대회도 사람이 한 400에서 500 정도 온 것 같고요. 연인은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많이 왔고 그 다음에 낮에부터 이제 이게 하루라도 노란 거리가 조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시민들이 어쨌든 맞아 10년이구나. 그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이렇다는 말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게 저는 이번에 되게 뜻깊고 되게 좋았어요. 네. 굉장히 좀 저희 가족들도 좀 많이 참여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10주기 때는 또 지역마다 다 행사들을 하셔서 네. 뭐 어디는 가고 어디는 갈 수 없다 해가지고 다 오셔야죠. 저희가 아이고 그걸 못 본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저희 10주기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죠. 행사한 거 네, 그렇지 되고. 싶어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10주기 위원회 그 홈페이지로 또 연결돼서 이 지역에서 행사했던 것들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예미 선생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청곡 소개해 주시죠, 직접. 네. 아름다운 사람. 네, 그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네. 어머님들하고도 같이 듣고 싶고 또 네. 세월호 활동을 계속 해왔던 시민들과 함께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어두운 비 내려오면 저 맘 밑에 한 아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세찬 바람 불어오면 벌판에 한 아이 달려가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그이는 아름다운 사람이여라. 네, 아름다운 사람. 네, 우리 전부 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이렇게 두루두루 잘 지내시는 우리 유미 쌤. 그런데 저희 단원고 2학년 3반과 유독 친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자매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김선우 시장이 와서 대답해야 돼. 농담입니다만. 큰 일을 많이 하셨네. 그 이제 이게 저희 집행위원장을 김선우 네. 시장이 대구 집행에 계속 했으니까 네. 총괄하니까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 처음에 세월호 그 참사 이 특별법 만들 때 진상규명 특별법 2014년에 만들자고 네. 부모님들이 왜 전국으로 네, 찾아가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명운동하러 예, 그 서명할 때 이제 어떤 반은 어디로 가고 뭐 네. 이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선반 부모님들 말씀으로는 아무도 대구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걸 고른 적은 없는데. 이것은 과장으로 과장으로. 그러니까 아무도는 아니고 대구가 이제 어쨌거나 보수적인 지역이니까 네. 부담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에 이제 3반이 대구에 이제 당첨돼가지고 대구에 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 나중에 농담삼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 오셨던 여름에 7월 9일인가 이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때 전교조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갔고 맨날 김선욱 처장이나 다른 어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가서 부모님들을 만나서 부모님들이 월곡 성당인가에서 하루 주무시고 다음 날 거기 그 공단에 저희 공단도 있거든요. 거기도 들어가서 아침 피켓팅 선전전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신 게 3반이 딱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왔던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님들 다 입으셨던가요? 이게 티셔츠에 맞아요. 반 아이들. 네, 뒤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가장 슬픈 숫자 3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숫자 3 티셔츠 뒤에 아이들 이름 적힌 거 있고 이제 엄마 아버지들이 막 오셨던 그게 1박 그리고 주무시고 다음 날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도 하시고 서명도 하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게 이제 첫 공식적인 계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는 그때도 부모님들이 또 지금도 그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김동원 선생님이라고 저희 이제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활동하면서 지금도 활동하시는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날을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 걸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거렸다는 얘기. 근데 그래도 그날 부모님들하고 눈을 맞추고 뭐 이랬던 게 너무 뜻깊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근데 그렇게 이제 인연을 한번 맺으니까 저희가 네. 이런 건 좀 있는 거예요. 대구가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하고 한번 친해지면 계속 친하게 그래서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서명하러 오시면 근데 그때 이제 처음은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 다음에는 좀 오시면 3반 부모님들이 주무시고도 많이 가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무시면 아버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울고 있으면 니 왜 아직도 울고 있냐고 웃고 있으면 맞아요. 돌아서서 자식 그래놓고 웃음이 나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이분들을 만나면 뭐 어떤 표정을 지었거나 뭘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안심이 든다는 얘기를 2번, 3번 오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이제 맺었던 인연들이 초기에는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해도 되나요? 부모님들하고 술도 많이 먹고 잠도 같이.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랬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했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공식적인 행사만 마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많이 부모님들하고 친해지면서 그 뒤에는 꾸준히 또 좀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오시게 됐어요. 그때는 저희가 네. 아픔이 있어서 네. 이제 낯가리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편이 돼주시니까 그때 막 가족들이 그냥 마음을 다 내려놓은 거지. 대구 그렇죠. 팀들한테. 예, 그러셨던 것 그런 같아요. 상황이었었어요. 예. 그때. 네. 부럽습니다. 끈끈한 네. 이 산반하고 그리고 어쨌든 김선우 처장님이 그렇게 닦아놓고 대구에서 뭐 사일견대를 그렇게 잘 만들어놓고 서울로 네. 서울의 사일견대가 오셨지. 이제 힘들어지면서 사무처장님으로 이렇게 또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대구에는 참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선우 처장님은 이렇게 김선우 처장님의 부재 대구에서 부재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 뭐 힘듦, 뭐 이런 거 없나요? 빈자리가 알기로는 느껴지고 푸바오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김선우는 대구로, 푸바오는 중국으로 네. 이야기까지 네. 나왔었는데. 그 10주기에 저희가 후배 네. 하나가 구호를 만들어 온 거예요. 네. 언니 이 구호를 외치자. 10주기 부모님들이 밥 사주는 행사하실 때 대구 10년의 사람들 행사할 때 이 구호를 외치자. 푸바오는 중국으로, 김선우는 대구로를 외치자. 그래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담삼아 제가 제일 큰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거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대구는 아까 대구 사회연대가 시민 사회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회원도 들어와 계신데 저희가 이제 대표자도 계시거든요. 민주노총 대구 본부장도 공동 대표시고 네. 여성 단체도 또 대표님 한 분 계시고 종교계에도 한 분 계시고 또 시민 사회 단체 연대회 대표도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상임 대표가 박신우 쌤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희 대구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단체 힘으로 세월호 운동이 좀 진행이 되고 여기에 이제 아주 열성적인 개인들 반야울에서 세월호 시민 받으시는 엄마들 뭐 달서구 주민들 북구 주민들 이렇게 이제 좀 결합이 되어 있는 이게 잘 융합되어 있는 형태 같아요. 열성적인 개인과 또 진보적인 시민 사회 단체가 결합되어 있는 데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근데 공동 대표도 그렇게 모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저희 집행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저는 정교조 일하는 사람인데 정교조가 교사 노동조합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을 우리가 시켰다. 그래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정교조가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한 70여 개 단체 중에서 한 7, 8개 단체가 자기들 실무자를 한 명씩 너는 가서 대구 사일견대 세월호 일을 해라 하고 파견을 한 거예요. 저는 정교조가 저를 파견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정의당 대구시당에서 한 명 파견을 하고 북구 약속 지킴이도 한 명 오고 그다음에 뭐 민주노총에서 한 명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집행부가 한 7, 8명 돼요. 7, 8명이 회의도 꾸준히 하면서 행사 기획도 하고 집행도 하고 이제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집행위원장은 전체를 총괄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선우 차장이 되고 있을 때 저는 그냥 정교조에서 파견된 몫으로 가서 일을 했으니까 네.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렇죠. 저에게 맡겨진 일만 좀 하다가 이제 집행위원장이 되니까 이거 근데 이게 남아 있는 단체들 중에서 이게 이 세월호 일을 전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조직의 여건이 되는 데는 사실은 저는 정교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정교조 대구지부 선생님들도 굉장히 같이 공감하면서 한유미가 집행위원장으로 가서 일을 많이 해서 전교조 일을 소홀히 하는 걸 좀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저는 보니까 이제 세월호에 대해서만은 정말 우리가 다 너무 진심이기 때문에 모인 분들이 김선우 차장이 자리를 비우고 간 것은 많이 큰 빈 곳이 많이 느껴지는데 보내놓고 나서 저희가 다 근데 진심인 사람들이니까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보내 서울로 이제 사무장으로 가셨다는 것 때문에 대구 활동 위축되거나 그 적어져서 뭐 부모님들을 실망시킨다거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머니 세월호라서 가능 좀 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건 대구 사람이 안 듣겠죠. 그래서 거기- 지금 이거 어렵다고요. 어려워.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거기에 감사합니다. 또 한유미 선생님의 공이 그럼. 엄청난 대단한 힘입니다. 네. 그러면 세월호 참사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또 이웃 또는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려운 질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우리한테 이제 곁도 내주시고 네. 그러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네. 그
그 세월호 운동을 이제 사람들한테 저도 그렇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근래엔 어떤 일이 제 개인적인 건 아닌데 제가 속해 있는 단체 회원들이 박래군 쌤이 책을 하나 추천해 줘가지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라는 책을 추천해 줬는데 이게 교수들이나 이렇게 논문처럼 쓴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책이었거든요. 재미없는 책을 학습을 이제 같이 하면 10주기니까 저희가 공부를 한번 했는데 그걸 읽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후배가 이런 후배인데 역시 남자 후배인데 책 읽고는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나 이 책은 안 힘들어서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제 이렇게 이게 고통을 겪는 당사자에 대해서 이제 공감도 하고 마음 아파하는데 이 친구는 너무 마음 아픈 사람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영화를 보거나 직접 뵈러 가서 말씀을 듣거나 이런 걸 사실은 엄두를 못 내왔던 후배인 거여서 그런데 세월호 10주기니까 책을 공부하자 하니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 책은 좀 약간 이제 건조하게 논문 형식으로 적힌 거라서 그래서 오히려 읽기가 좋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의 그 이면에 이 후배의 마음이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다 있어서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힘들죠. 힘들지 않고 힘들지 않진 않은데 용기를 내고 또 부모님들 곁에 가면 부모님들한테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그 3반 부모님들 오셨을 때 승희 어머니는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엄마들이 이제 주무시면 네. 그냥 그 공감 게스트하우스 주무셨는데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주무시면 이제 행사 끝내놓고 이제 주무시라고 하면 그냥 계속 울기만 하셨어요. 그 어머니 눈물 다 많으시니까 앉아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서 저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주무시는 거 보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식사하시러 가시자고 가면 그때도 또 계속 우고 계시면 또 같이 울고 뭐 이랬던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쌓이면서 그 고통과도 만나고 또 그 고통과 이겨내시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만나고 또 용기를 좀 더 내게 되면 또 다른 것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의 곁에 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 곁에 가서 손을 잡으면 이 사람으로서의 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가치라 해야 될까 보람과 기쁨과 자긍심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고 저는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마지막으로는 제가 10년 들면서 어머니를 생각 많이 했어요. 이 우리 부모님들이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어렵고 꼭 막 힘든 일이기도 하고 뭐 이렇기도 한데 제가 돌아보면 저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전교조 일도 하고 진보적인 어떤 역할이 있으면 막 하고 이랬는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선 정말 부모님들에 비할 순 없지만 정말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살았노 싶고 너무 괴롭고 내가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평생 살았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돌아보니까 부모님들의 제가 곁에 있다는 거는 아까 출발은 그런 건데 부모님들이 저 같은 사람을 구원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독교인은 아닌데요. 우리를 구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부모님들과 우리가 시민들이 함께 싸우지 않았으면 저 약간 좀 되게 나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힘들다고 저희 곁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또 힘을 얻어서 또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요? 서로 그래야 그러네요. 힘이 되죠. 나쁜 의미 아니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말씀 저희도 듣다 위로가 보니 많이 돼요. 말씀 듣다 보니 저희도 그러네요. 저희 이제 피해자 유가족들끼리도 이제 가족이 되었고 또 함께 해주셨던 옆에 계셨던 이렇게 곁에 계셨던 분들하고도 또 다른 가족이 되었고 그랬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아까도 계속 얘기하셨는데 대구 전교조 지부에서 이제 어쨌든 상근 활동자로 하고 계신데 네. 대구 전교조의 대구 지부 자랑. 다른 전교조보다 더 활동적이지 않아요 지금 한유미 쌤이 계셔서 그런 거죠. 조금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말했니까 전교조가 교사 어.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구는 또 저를 보시니까 대구 표현하는데 전교조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계기 수업이라고 해서 네. 예를 들면 3.1절 되면 또 3.1절을 주제로 한 어떤 예를 들면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 국어든 사회든 수학이든 상관없이 그런 공통 수업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월호 참사도 전교조가 이렇게 주기가 되면 저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계기 수업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수업 교재도 교재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거든요. 그럼 전교 선생님들 그걸 받아서 애들하고 수업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좀 열성적인 선생님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애들하고 뭐 배도 노란 배도 접고 뭐 나비도 만들어서 붙이고 이렇게 하는 이런 활동도 해서 이제 결과물을 내놓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는 교사들이 다 비슷하겠죠. 어른이면 누구나 책임감을 느끼겠지만 그 양심적인 교사는 누구나 다 책임감을 느끼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부채감이 큰 교사들이 또 그 부채감을 잊지 않고 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저도 제가 전교조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제가 이제 뭐 자긍심이라 하면 자긍심, 기쁘다고 하면 기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이제 10주기 사업 한다고 집행위원장으로 이제 나와서 일을 하니까 10주기는 다른 해보다 사업이 많으니까 전교조 일은 막 내팽개 쳐놨거든요. 막 내팽개 쳐놨는데 선생님들이 당연히 막 알아서 그 영화 상영회도 여시고 노란 리본 공방도 열고 막 학교 현수막도 걸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지금 현재 사무처장이나 지부장님이 제가 없는 동안 사무실이 힘든데도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했고 고마웠고 그러고는 자랑 네. 대구에 대구 대구 살는데 지부장. 자랑이 저희가 자산이 있습니다. 오. 사람 말고요. 스타렉스가 있거든요. 와, 엄청난 자산인데요. 이거 엄청난 자산이에요. 네. 이거를 오. 사준 사람이 저희 전교조 선생님들이고 초기에 와, 그러니까 돈은 오. 그때 300만 원인가 모아가지고 아마 차를 사달라고 한 사람이 역시 김선우 처장일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그 차가 굉장히 대구가 서명운동을 지금도 계속 하잖아요. 할 수 네. 있는데 그 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 차는 완전 서명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탁자 네. 그 탁자도 사람들이 막 기증해가지고 딸고 막 이래 오래 쓰니까 깨지고 이러니까 누가 막 기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명 탁자도 6개 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도 이렇게 나무판 짜가지고 붙이는 거 그것도 누가 근래에 구주기 때 이대동 씨라는 분이 나무를 짜가지고 새 글을 갖다 줬어요. 앞으로 계속 하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일체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주말 되면 출동하는 게 그 세월호 차가. 그러면 이제 그 펴서 하고 다시 그 담아놓고 그러고는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대구 시민 저희 세월호는 토요일이니까 다른 단위들이 또 빌려도 가요. 자기들 뭐 필요하면 이제 세월호 차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아니까 판때기를 빌려달라, 뭐를 빌려달라 하면 다 이제 빌려주고 서로 이제 도움받고 이래서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이제 전교 선생님들이 그 세월호 2014년에 그러고 나서 15년인가 뭐 요 정도 됐을 때 이거 1, 2년 안에 끝날 일은 아니다. 이거 우리 길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진상규명은 최대한 빨리 되면 좋겠지만 싸움은 길어질 수 있으니 그리고 힘을 넣어서 꾸준히 해야 되니까 이걸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그 차를 마련한 게 저희 큰 자랑이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하시려면 어쨌든 예.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떻게 마련하세요? 저희가 4.16년대에서 또 중앙4.16년대가 회원가입을 많이 하면 저희한테 사업비를 좀 줄 줄 알고 막 조직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니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지금은 하나는 저희가 후원회원이 한 50명쯤 돼요. 대구 4.16년대 후원회원이. 그래서 50명이 10,000원부터 10만 원까지 내세요. 그래서 10만 원 내는 분이 또 2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5,000원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만 원이 기본인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내는 수입이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돼요. 일단 그게 이제 기본 경비는 되는 거죠. 그거를 2019년인가 20년쯤부터 꾸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기본 경비를 이루고 그리고는 재단이 네. 지원해 주는 게 되게 저희는 대구는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공모 사업을 하시는군요. 그거를 네. 열심히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뭐 팽목도 한번 가려면 차비만 맞아요. 120만 원 이렇게 들면 그런 뭐 맞아요. 재단이 그런 기억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커서 네. 그 돈으로 이제 일상적인 경비 말고 사업들을 이제
좀 했죠. 그렇죠. 재단이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네, 우리 그러니까. 저기 지원하는 국가에서는 계속 예산을 깎으려고 하고 이런 사업들을 못하게 하는 게 참 그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대구가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이번에 선거 때도 보면은 40%나 많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변해서 우리 그 선생님이 계셔서 변한 것 같아요. 진짜 10년 안에. 그래서 계속 대구를 변해시켜 주시고 네. 믿습니다. 대구를 벗어날 수가 없죠. 뭐. 그 대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겉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 보수 정당이 우세한 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에서 진보적인 활동을 하는 분으로서 어려운 점이 되게 많을 텐데 어려운 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 매달 박근혜 퇴진투쟁 막 하기 전에 저희 대구도 매주 촛불 집회를 했었는데 기억나는 일 중에 그때 이제 촛불 집회 대구나 지역에서 크게 하면 그때도 부모님들이 참가하셨던 것 같아요. 전국으로 다니셨을 거거든요. 그때도 이제 저희가 산반 부모님들이 좀 오셨었는데 제가 예진 엄마가 기억이 되게 많이 나는데 예진 어머니가 그때 연사로 오셨는 거예요. 그 주에 한 번요. 2학년 3반 예진 어머니 오셨는데 오셔서 이제 집회가 뭐 5시나 이게 그게 있으면 촛불 집회 있으면 앞에는 동성로에 서명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서명 활동을 이제 하고 이제 집회에 가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피켓도 들고 저희랑 같이 뭐 리본 나누고 이러고 있는데 아유 보수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 유가족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근데 여자들이 저도 이제 활동가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좀 서 있으니까 집에 가서 밥이나 해주지 여기 왜 나왔냐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서명 활동 근데 그 평소에 그런 분들 당연히 다른 지역도 많겠지만 대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역에서 엄마들이 서명할 때 그럴 때는 더 심해요. 저희 동성로는 그래도 남자들이 좀 섞여도 있는데 반야어린 이런 데는 엄마들 3명이서 서명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달서구도 없고 그러면 이제 와서 판 엎고 그러면 경찰 신고하고 경찰 오고 이런 일이 동네마다 계속 있었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계신데 그렇게 하니까 그럼 저희 보통 그냥 안 되들어요. 그냥 세월호 때문에 시끄럽게 하는 것도 안 좋으니까 그냥 적당히 돌려보는데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도 막 가가지고 그 할머니랑 붙어 싸웠단 말이에요. 막 싸우고는 그리고 이제 촛불 집회를 했는데 이제 예진 어머니가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거를 하면서 뭐 앞에 여는 말씀이 내가 일찍 와서 그 서명을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집에서 밥이나 해주지 왜 나왔냐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2가지 할 말이 있다. 1번 어머니한테 얘기했던가? 나는 밥을 다 해주고 왔다. 의찬이 하고 식구들 밥을 다 해주고 왔다. 2번 예진이한테 너무 밥 해주고 싶은데 밥 못 해준다. 나는 너무 밥해서 먹이고 싶은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밥을 못 해주고 내가 대구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제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은 계속 있고 그런 어려움은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도 보니까 저희 한 70개 단체 중에서 지금 좀 줄었거든요. 좀 줄었는데 이 단체들이 재정적으로나 인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니까 세월호 대구 사임인데 들어와 있던 단체들 빠지는 단 말이에요. 5-6개가 빠졌는데 이 사람들이 세월호에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려워져서 너무 네. 단체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아요. 그런 지경에 좀 어려움들이 있고 홍준표가 와서 또 계속 괴롭히죠. 뭐 그런 등등 일들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월호 활동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율쌤 모시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어느새 가죠. 됐네요. 저희와 함께 했던 이 방송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고 어땠나요? 네, 어머님들을 또 그냥 행사에서 이렇게 슥 지나치면서 뵙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네. 예, 아까 그 시처럼 목화솜처럼 저는 부모님들이 피어나고 계시다고 마음 아프지만 네. 그러시다고 생각하니까 네. 또 그런 일련의 활동 중에 하나를 하고 계시구나. 네. 이렇게 제가 보지 못했던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네, 초대하면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구 사람이 안 들을 것 같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계기로 또 대구 네.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실 겁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세월호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했던 영화 목가슴 피는 날 많은 관람 부탁드리며 저희의 활동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하고요. 4.16 가족 노란 리본 극단, 가족 극단 노란 리본의 공연이 6월 1일까지 진행 중이니 많은 관람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인사하고 바람의 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너의 기억들은 바람처럼 나의 얼굴에 불어오네. You're in the air 머물러줘 이대로 있어줘 내가 잠들 때까지 Blowing the wind moon에 너는 어디 있는지 바람이 알려주네. I can feel it in my face 내가 너의 한 조각 불어오는 시가 되어 I can feel it in my heart 듣지 못하는 조각 들려오는 바람이 되어 바람의 시가 되어 I can feel it in my face 나에게 불어오네 I can feel it in my heart 바람의 시가 되어 Dust in the wind 먼지처럼 넌 어디에서든 내 주위를 맴돌아 Every time I close my eyes 바람 속에 날려와 넌 내게 속삭이네 I can feel it in my face 내가 너의 한 조각 불어오는 시가 되어 I can feel it in my heart 듣지 못하는 조각 들려오는 바람이 되어 내게 불어오는 너의 손길 너의 이야기 And I feel you 넌 날 만지는 바람의 시가 되어 넌 춤추네 내게 Like dust in the wind Like you in the wind 바람의 시가 되어 노래하네 I can feel